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제 글로벌 항공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강자는 한국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이 장면을 보며 커피를 쏟고 말았어요.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최강 공군력을 가진 미국과 영국을 제쳤다고요? 마이클,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야. 국방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우리 F-35 계약을 빼앗고 있어. 폴란드, UAE, 심지어 영국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화면을 바꿨고 그곳에는 CNN의 속보가 뜨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사상 최초로 세계 5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성장세는 충격적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북한과 대치 중인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항공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마이클 앤더슨, 자네를 한국에 보내겠네. 직접 눈으로 확인해 와야겠어.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항공 우주 패권이 끝날 수도 있어.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국방부 항공 우주 분석국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군사 분석가예요. 전문 분야는 세계 각국의 공군력 평가인데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미국의 F-16을 조립해서 쓰는 나라 정도였어요. 그런 한국이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을 주도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요. 한국은 우리 무기를 베끼기만 했잖아요. 제가 항공 우주 분석국 회의실에서 말했을 때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상관인 로버트 국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마이클, 이건 농담이 아니야.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뒤집어지고 있어. 로버트가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건 지난 분기 세계 방산 수출 데이터야. 한국이 영국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섰어. 몇 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수직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항공기와 미사일 시스템 판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숫자 조작 아니에요? 어떻게 한국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버트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보도하는 한국의 방산 수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한국의 FA-50 경공격기 48대 추가 도입 계약 체결. 사우디, 천궁 2 방공 시스템 대규모 도입 발표. 인도네시아와 한국, KF-21 보람의 공동 생산 확대.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이클, 이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때야. 로버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ADX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려. 거기서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지 직접 확인하고 와.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고? 그것도 전투기 같은 첨단 장비를? 말도 안 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검색해봤어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고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FA-50 경공격기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이게 다 진짜라면 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펜타곤의 친구 데이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데이브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게임이 바뀌었어. 지난주에 한국 대표단이 펜타곤에 왔었는데 그들이 보여준 기술 데모가 충격적이었어.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15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런 중요한 변화를 놓쳤다니. 이번 서울 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로버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마이클, 이번 미션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야. 한국의 항공기술이 정말로 우리를 위협할 수준인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알아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을까? 아니면 이건 다 과장된 마케팅일 뿐일까? 이틀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제 경력과 미국의 항공우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함이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불과 30초 만에 끝났어요. 앤더슨 씨, 환영합니다. 공항 출구에서 박정민 대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다고 했는데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지금 바로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될 거예요. 차에 오르자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했었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초고층 빌딩들, 첨단 디지털 광고판, 깨끗한 도로.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놀라셨나요? 박 대령이 웃으며 물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70, 80년대에 멈춘 나라로 생각하더라고요. 솔직히. 네, 놀랐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요. 박 대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더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했어요. 서울 ADX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어요. 수많은 전시 항공기와 방산 장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 여기가 세계 5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라는 거 아세요? 박 대령이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니까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KF-21 보라매였어요. 실물 크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 솔직한 생각은 와, 멋있다였습니다. 매끈한 동체, 날카로운 날개 라인, 스텔스 처리된 표면. 분명 F-35와 유사한 점이 있었지만 독자적인 디자인 요소가 많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로만 만든 건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대령 대신 옆에 있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네, 핵심 기술은 모두 국산화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해외 협력이 있었지만 현재 시제기는 95% 이상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KF-21은 최대 마하 1.8, 작전 반경 1500km, 공대공 미사일 10발 탑재 가능합니다. F-35보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4.5세대급이죠.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전시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KF-21 시제기의 비행 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관람객은 야외 관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 대령을 따라 야외로 나갔어요.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하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순간 비행기가 폭발적인 출력과 함께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 날렵한 움직임과 기동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은 마치 하늘의 무용수처럼 움직였어요. 급상승, 롤, 급강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산이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놀라셨죠? 박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은 FA-50 전투기의 공중 전투 시연입니다. FA-50이 2대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어요. 그들은 완벽한 공중 교전을 시연했는데 그 정밀함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FA-50은 이미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시연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천궁이 미사일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이건 한국형 패트리어트예요. 박 대령이 설명했어요. 탄도탄 요격이 가능하고 요격 고도는 약 20km입니다. 사우디와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스펙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 그런데 가격은 40% 저렴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런 성능을 낼 수 있죠?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박 대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면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미국은 심각하게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더 깊게 파고들어야겠다. 이게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KF-21의 비행 경로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미국의 항공우주 패권을 위협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도 기대와 의심 사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대령은 저를 KAI 연구개발센터로 데려갔어요. 보안 검색은 미 국방부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생체 인증, 홍채 스캔, 심지어 걸음걸이 패턴까지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보안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박 대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한 번의 유출도 허용할 수 없죠. 연구센터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첨단 장비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엔진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스텔스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센터의 책임자 김태윤 박사입니다. 박 대령이 나이 지긋한 남성을 소개했어요. 반갑습니다. 앤더슨 씨. 김 박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오신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박사님은 미국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박 대령이 설명했어요. NASA에서도 10년간 일하셨죠. 저는 놀랐어요. NASA에서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김 박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깊은 애국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한국은 항상 고객이었어요. 누군가는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특별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AI 기반 비행 제어 시스템인가요? 제가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네, KF-21 블록 2를 위한 기술입니다. 파일럿의 인지 능력을 증강시켜 초인적인 반응 속도를 가능하게 해주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죠?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거대한 시뮬레이션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두 국제 코딩 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들이에요. 게임에 미쳐있던 10대들이 이제는 전투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앤더슨 씨, 제가 개발 중인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적기의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AI예요. 그녀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자 화면에 가상의 공중전이 펼쳐졌어요. AI는 상대방의 전술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대응했습니다. 그 정확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군요. 제가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F-35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소프트웨어의 힘이죠. 점심시간 우리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엔지니어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보안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박 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 밖에 나가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식사 중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달려갔고 전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박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통제실로 가보죠. 우리는 서둘러 지하 벙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첨단 방공 시스템의 통제실이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와 빨간색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북한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천궁이 시스템이 추적 중입니다. 통제실 요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 미사일을 요격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동해상으로 떨어질 예정이라 요격은 하지 않습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항상 준비는 되어 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술 개발에 대한 절박함이 남달랐던 거죠. 이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거의 월 12회는 있습니다. 박 대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첨단 기술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죠. 경보가 해제되고 우리는 다시 연구센터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FA-50 경공격기의 개발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FA-50은 우리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훈련기로 시작해서 경공격기로 발전했죠. 지금은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등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미국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김 박사가 직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합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주인처럼 굴어요. 고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죠.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고 현지화도 지원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항공우주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은 심각하게 과소평가되었다. 특히 KF-21과 FA-50, 천궁이는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며 이는 미국 방산업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지막 날 박 대령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극비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은 보통 외국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모두 알기를 원해서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지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말없이 내려갔고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지하 경납고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있었어요. KF-21과는 확연히 다른 미래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KF-X 블록 3의 시제품입니다. 6세대 전투기를 향한 우리의 첫걸음이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유선형의 동체, 완전히 통합된 무기 시스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조종석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무인기인가요? 옵션이죠. 유인 또는 무인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AI가 핵심이에요. 옆에 있던 과학자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항공기의 엔진이 조용히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트 엔진 특유의 요란한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제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세계 최초의 저소음 양자 추진 엔진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어요. 양자 추진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론 단계에 불과한 기술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미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앤더슨 씨, 솔직히 말해볼게요. 박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선도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계획을 들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수출하는 거예요. 평화를 수출한다고요? 제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제3의 선택지를 세계에 제공하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대령이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진실을 말하세요.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박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즉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앤더슨,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지? 국방장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한국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경쟁자이자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심각한가? 국장이 물었어요. 네. KF-21은 F-35와 진지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FA-50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연구개발 속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견제해야 하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항공우주 시장을 잃게 될 겁니다. 제 보고서는 펜타곤 내에서 폭풍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폴란드가 추가로 FA-50 48대를 주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영국이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는 국방부 내의 한국, 미국 항공우주 협력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KF-21 블록이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국방부 대표단과 함께였죠. 한국 방위사업청과의 회담 자리에서 미국 국방차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능력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바라던 인정을 마침내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박 대령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이제 준장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 덕분에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성취 덕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와 집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제 인생은 한국 방문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가끔 서울에서의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KF-21이 하늘을 가르던 모습, 천궁이의 놀라운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부심 넘치는 눈빛.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꿈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의지와 열정이 진정한 강함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한국은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